여같이 놀이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다 보면 먼지라든가 이물질 등이 귀나 눈, 코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작은 물체를 코에 입을 넣거나 하면 보이는 물체라면 바로 제거하지만 아이들이 협조가 어렵고 아이들이 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는요, 이를 없애려고 노력을 위해서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환자 아동을 안정시킨 후에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요, 작은 벌레나 그 다음에 모발 이런 것들이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귀 속으로 더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영장 등에서 물이 귀에 들어간 경우는요, 외이염이나 원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쪽의 귀를 아래로 하여 제자리 뛰거나 탈지면 등으로 물을 빼는 거 좋습니다. 곤충이 들어갔을 때는요, 빛을 비춰주면 벌레가 나옵니다. 이렇게 죽은 벌레의 경우에는요, 찬물에 더운 물을 귀에 넣으면 또 어지럼이나 구토를 유발하면 넣지 말고요. 베이비 오일을 귀 속에 떨어뜨려서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오일에 묻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또 귀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 면봉을 닦아내 주시고요. 딱딱한 물건이 들어간 경우에 병원을 이송해서 처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눈에도 이물질 들어가요. 아이들도 막 자꾸 눈이 비비다가 들어간 경우 있고, 바람에 날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놀다가 흩어져서 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물질을 확인해서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요, 이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면봉이나 이런 것들 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게 나오기도 해요. 절대 비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눈동자에 박힌 경우에는요, 그대로 아예 손 못 건드게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됩니다. 못 만지게 붕대를 감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눈에 화학물질 들어간 경우에는요, 눈에 20분간 정도 흐르는 물에 충분히 눈을 씻겨 주시고요. 눈꺼풀은 뒤집어서 완전히 씻어내도록 하고요. 눈을 감고 휴식합니다. 방울 좀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차가 오면은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어 가는 것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요, 코 안에 이제 이물은 유화가 고의로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악취와 함께 고름을 수반한 콧물이 나오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코를 세게 풀거나 아마 부드러운 물질의 경우는 핀셋을 꺼내도 됩니다. 둥근 물질의 경우는 잘못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빼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에 걸렸을 때, 근데 그것도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물질이 목에 걸렸는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처치자는 기침을 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따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거나 기침을 하지 못하면 즉시 복부를 밀쳐 올리고 시행합니다. 유화 등 뒤에 서서 한 주먹으로 주먹 쥐고 유화의 배꼽에 흉골을 발 아래 둔다. 이거 뭔지 아시죠? 하임리법입니다. 하임리법 방법을 쳐서 하시면 주먹을 5번 정도 빠르게 복부를 밀어 올려서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거 하임리법으로 하시게 되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얼굴이 향하게 높인 다음에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이물질 나온지 확인하고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합니다. 안 보이면 한 번 더 하고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의료 구급차 오면 바로 또 상황을 설명해서 그대로 이어갈 처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구토를 시키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 생겼을 때도 목이나 식도가 상해가 있기 때문에 상해 우려 때문에 이래서 구토를 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입주이나 입속에서 복용물질이나 화상 흔적이 있으면요, 이 화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경유나 가고 수치증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잘못해서 폐로 유입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호흡곤란입니다. 아이들이 콧구멍과 기도나 호두 부위 내경이 좁아서 조금만 막혀도 호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천식 발작이나 호두계염, 그런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유발하기도 하고요. 청색증이나 숨이 들이쉴 때 가슴이 쑥 들어가는 정도로 힘들게 숨을 쉰다 든지 아니면 컹컹거리는 기침 또는 고열을 동반한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이나 의료진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 예방법이 있어요. 환절기에는 습도 조절을 적정 실내를 유지하시고 먼지 등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제거하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 예방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게 되면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손 씻고 양치질 등은 항상 강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아동은 똑바로 앉히고 등을 받쳐주고 안심시켜줍니다. 상체를 비스듬히 세워두고 안정을 취하게 하면 숨이 덜 차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방 안에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 아동을 사용하는 약이 있으면 사용하게 합니다. 10분 간격으로 아동을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요. 호흡곤란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걸 먼저 하시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돼. 발열, 아이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 병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열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고열에서 열상경련과 같은 응급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단순히 질병이 아니고 단순한 열에 의해서도 경련이 일어나니까 우선적으로 응급처치와 해열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거 좋고요.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병원에 가더라도 열과 체온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발열대로 응급처치, 우선 기저귀와 팬티까지 좀 편하게 하시고요. 30도 정도 미지근한 물을 수건으로 적셔서 물을 너무 꽉 짜지 말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온몸을 구석구석 문지르면 열을 짓는 가라앉습니다. 계속 닦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음을 이용한 것보다도 웬만하면 얼음보다는 그냥 물을 그냥 하시는 게 낫고요. 네, 편안하게 복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병원으로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구급차 올 때든지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열을 식혀주셔야 되고요. 자, 아까 구토. 보통 이렇게 이 배비어가 먹고 나서 배 밀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 한동안은 안고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 앉아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보행기 같은 거 있죠. 바로 먹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토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먹인 다음에 바로 눕히거나 이게 업히거나 이렇게 엎고 놓으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좀 생각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또 이런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인 거 일시간 정상인 것도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장염이나 인후염, 뇌수막 등 질환으로서 머리를 다친 경우에도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찰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구토물이 콧구멍 들어가지 않게끔 막 호흡 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구토가 심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경우는 아동을 팔에 올리거나 머리에 턱을 손으로 안전하게 고정한 후 돌아눕힌 상태에서 60도 정도 기울인 후에 손바닥으로 하나의 견갑 사이를 등을 때려줍니다. 기억나시죠? 등을 댄다면 등을 쳐주는 거예요. 네. 자, 복통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물을 먹다가도 트림을 안 했거나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경우도 있지만, 장이 막힌 경우나 급성 중수돌, 맹장염이죠. 돌기염 등과 같이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 또한 정확한 부위와 통증 정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복통의 아픈 부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배꼽 부위가 아프거나 계속 이동하는 경우는, 또는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이상이 없어 기능적이거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통에 대해서 증상이 있을 때는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 구토가 동반된 경우는요, 음식물을 먹이는 것도 잠시 중단하고요, 복통이 지속되면 아픈 부위나 체온, 구토 횟수, 설사 동반 유무 등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부모와 의사에게 진찰 시 설명해 줍니다.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요, 바로 아래 6가지 사항입니다. 잠을 깰 정도로 복통이라든가 복통의 횟수가 강도가 점점 악화되거나 구토, 설사, 변비, 폐렴비화 등이 동반한 경우, 열이 동반하거나 배꼽부터 먼 부위 통증이 있거나 국소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병원으로 조속히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